우리가 1차 지혈과 이제 2차 지혈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출혈이 나오면 1차 지혈의 주인공은 혈소판이랬죠. 이 혈소판.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고요. 세로토닌 분비하고 액트를 분비하다. ADP, 칼슘하고 트롬복산 A2를 분비해서 혈소판 마개를 만드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혈관을 수축하는 애죠. 수축하고 ADP 그리고 ADP가 이제 혈소판에 ADP 수용체가 있다고 했죠. 혈소판에 ADP 수용체가 있어서 ADP가 여기에 이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을 해야 혈소판 혈전이 만들어지고 또 칼슘도 이 혈소판 혈전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트롬복산 A2도 있어야만 혈소판이 혈전이 만들어지고 혈소판 마개를 만드는 거예요. 혈소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혈 부위에 또 폼 빌레 블란트 인자가 있어야 돼. 폼 빌레 블란트 인자가 있어야 혈소판들이 이 폼 빌레 블란트 인자가 있는 곳에 얘네들 뭉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액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혈소판 마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혈 얘기는요. 2차 지혈은 응고 과정이라고 하죠. 응고 인자가 작용을 하는 거니까. 2차 지혈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약이 되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인성 경로, 얘는 외인성 경로, 공통 경로에 의해서 트롬빈이 되고, 그럼 피브린으로 돼가지고 섬유소 혈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혈소판 혈전하고 섬유소 혈전이 만들어서 지혈마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인성 경로, 응고인자 8번이, 얘가 이제 8번. 이게 8번이거든요. 내인성 경로에 응고인자 8번이 있어요. 응고인자 8번이 되게 중요한 A인데, 9번. 8번을 좀 위로 올려주세요. 이게 8자예요, 걔가. 응고인자 8번. 내인성 경로에는 응고인자 8번이 관여를 해요. 응고인자 8번이 내인성 경로에 관여하고요. 이건 혈관 손상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외인성 경로는 조직 손상에 의해서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외인성 경로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애가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조직 인자예요. 조직 인자인 트롬보플라스틴에 의해서 외인성 경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경로를 갖고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화가 되는 건 응고인자랑 그리고 칼슘에 의해서 프로스트롬빈이 트롬빈이 되고요. 이 트롬빈은 또 피브린 녹에는 피브린으로 만드는 거죠. 칼슘하고 응고인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브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질환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소판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자반이 생기는 것이 아까 ITP라고 하는 건 자가면역 혈소판 감소증이었어요. 그 이름이 그냥 자가자가 없고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 ITP라고 하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은 이 혈소판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이 돼서 혈소판 항체가 생겨서 혈소판 수가 줄어드는 것이 ITP라고 해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이 되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응고인자 8번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이 혈우병이에요. 병이고 그리고 폼 빌레 브란드 병이 있다고 했었죠. 폼 빌레 브란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걔는 응고인자 8번도 부족하고 그리고 폼 빌레 브란드 인자가 부족하면 혈소판이 모이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혈소판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폼 빌레 브란드 빌자는 1차 지혈의 문제도 있고 2차 지혈의 문제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있는 질환이 누가 있었냐면 딕이 있었죠. 딕도 있었고 그리고 질환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딕이죠. 딕.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고 하는 거, 딕이라고 하는 거는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 응고 과정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응고 과정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혈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수색전증이라든지 태반조기 박리라든지에 의해서 응고 과정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어지고 응고
혈전, 응고교전.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1차 지혈하고요. 이 2차 지혈이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혈수판, 혈전이라든지 섬수 혈전, 이런 것들이 막 혈전이 생겼다가, 그렇다가 이제는 혈전이 생기면 또 이제 이게 다 사용이 됐잖아요.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죠. 지혈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주축이 이 세 가지 주축이 딕하고 혈우병이 제일 중요하죠. 혈우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ITP, 면역적 혈소방 감소증 자반증이 그 다음 중요하고, 그리고 뭐 폰 빌란드 병은 좀 마이너이고요. 그리고 딕도 사실은 이거 자체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산재성, 파종성 혈액, 이름이 또 어렵죠.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그래서 파종성,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생긴다. 파종성 혈관 내에 생기니까 혈관 내 응고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혈전에 의해서 응고가 생긴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딕을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RTP는 자반이 혈소반의 감소가 생기는 면역성 혈소반 감소증 자반증도 있고, 그리고 헨노숀라인 자반증도 있죠. 얘는 혈관염이에요. 미세혈관에 생기는 혈관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동맥, 세정맥, 모세혈관에 생기는 혈관염이 헨노숀라인 자반증이다라고 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약물. 그래가지고 우리 이 ATP가 이 ATP 수용체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이 클로디핀, 플라빅스 있죠. 클로피도그레, 플라빅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롬복산 A2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스피린이었죠. 트롬복산 A2는 우리가 koksu1에 의해서 트롬복산 A2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이거를 차단하는 것이 아스피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콕시브는 이 역할을 못해요. 셀러콕시브는 koksu1을 차단하지 않는다 했죠. koksu2만 차단하니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항혈소판 제제라고 했어요. 항혈소판 제제가 되고, 그다음 항응고제는 두 가지 배웠잖아요. 주사용은 우리가 헤파린은 스롬빈 기량제를 했죠. 스롬빈 기량제인 헤파린을 우리가 배웠어요. 스롬빈 기량제인 헤파린은 여기서 스롬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스롬빈이 작용하지 못하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사용 항응고제 있고, 경구용 항응고제는 와파린, 코오마딘이랬죠. 와파린, 코오마딘은 이제 응고인자 생성을 막는 거였죠. 간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지혈의 응고 과정에서 주인공은 응고인자인데, 응고인자를 만드는 것이 단은 아니지만 주로가 간이랬죠. 간에서 비타민 K가 있어야 응고인자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의 합성을 방해하는 거. 비타민 K를 방해해가지고 간에서 응고인자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 코오마딘, 와파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얘기를 할게요. 검사는 다른 색깔로. 검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검사가 이제 아까 제가 출혈 검사가 중요했죠. 출혈 검사. 블리딩 타임이 중요했거든요. 출혈 반응 검사. 그건 혈수판 검사예요. 혈수판. 블리딩 타임이라고 하는 검사는 혈수판이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요. 블리딩 타임. 출혈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응고인자 8번. 응고인자 8번에 대한 검사는 APDT예요. APDT. 이거고요. 지원이 돼요. APDT는 내인성 경로랑 관련이 있거든요. 내인성 경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APDT가 지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헤파린은 뭘로 본다고 했어요? 헤파린은 APDT로 본다고 했어요. 이 헤파린은 이 내인성 경로하고 좀 더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APDT로 본다라고 했고요. 코오마딘은 PT로 본다고 했죠. 코오마딘은 약간 외인성 경로랑 관련이 있거든요. 코오마딘은 외인성 경로는 좀 관련이 있어서 PT를 본다고 했어요. PT로 검사를 한다라고 한 거. 이렇게까지가 얘의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